자, 교재는 239페이지. 자, 문서조입니다. 자, 1번.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갑이 실질적 운영자인 1인 주주 B에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 없이 퇴임한 전 대표이사 C를 대표이사로 표시해서 문서를 작성했다고 했을 때 사문서 위조죄가 될 수가 있을까? 될 수 있습니까? 이 대표이사는 권한 있는 자라 그랬죠. 그렇죠. 권한 있는 자. 권한 있는 자는 뭐를 못한다고요? 땡땡 하시고 위조 X, 변조 X, 자격 모용 X 이 세 개를 못해요. 할 수 있는 것은 허위 작성 뭐 등등 그런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위조죄가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X. 자, 이번은 청론 시간 때부터 눈이 봤던 거죠.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해서 밑에 증명서를 받아냈다라고 했을 때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적용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 아닌 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고 하는 것은 작성 권한 있는 자만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는 뭐다? 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정범 적격이 없기 때문에 EJ를 범할 수도 없고 EJ 간접 정범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X. 자, 3번. 부동산의 소유자라 하여금 쭉 읽어보시고 정당한 권한 있는 자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한다면 이 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지문이죠. 4번을 보시게 되면 이 거래가액 나와 있죠.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고 했을 때 불실 기재죄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불실 기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을 진실에 반해서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액은 부동산 거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과 달리 기재했다 할지라도 불실 기재가 보지 않습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명의 이전이 명의전. 그래서 A로부터 B로 이전된다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거래가액은 그 부차적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다운계약서 있죠. 거래가액을 뭐 10억짜리인데 그걸 뭐 8억으로 적었다든지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적었을 때는 뭐다? 다른 법이 위반죄는 될지 몰라도 형법상의 불실기죄는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직접적인 법률 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 의무 변동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을 하는 문서는 사문서 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가 있을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객체가 된다는 거예요. X. 그래서 직접적인 법률 관계 또는 간접적이죠. 직접적도 되고 그 다음에 간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도 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자, 안 된다. 틀렸죠. 2번. 사문서 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가 아님을 전제를 하기 때문에 문서가 원본인지, 자, 이게 원본 나왔네요. 원본인지 여부가 거래상 중요한 거래에 있어서 다퉈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 사본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그 밑에 복사하여 사본을 행사했다라고 했을 때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안 된다. X 하시고. 그래서 원본인지가 중요한 여부가 다퉈졌을 때 사본을 마치 원본인 것처럼 행사하게 되면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있다는 것, 중요한 판례입니다. 3번을 보죠. 자,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위 신고를 하여 가장된 금전채권에 대해서 밑에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게 되고 이것을 기재하게 하였다면 부실기재죄가 된다. 맞죠? 그 답은 3번입니다. 4번을 가보시게 되면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 할지라도 그 사실관계의 내용이 거짓이었죠. 내용이 거짓이었다 한다면 허위가 아닌 거예요. X 하시고. 자, 문제 3번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자, 1번. 자, 지배인이죠. 지배인도 말씀드렸듯이 권한 있는 자죠. 권한 있는 자는 뭘 못한다고요? 위조 못하고, 변조 못하고,
자격 모형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밑에 뭐뭐뭐뭐뭐가 작성했다라고 했을 때 사무소 위조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쵸?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2번을 보면 사문서에 2인 이상의 명의인이 있을 때 그 명의자 가운데 1인이 나머지 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내용을 변경했다라고 했을 때 사문서 변조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쵸? 그쵸? 안 된다. X 하시고. 그래서 이 문서 같은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명의인이 있을 때는 각각의 명의자마다 한 개째의 문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합의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게 되는 것은 사무소 변조죄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자, 2번, 3번 늘 보시면 자, 신규 가입 신청서를 위조를 했죠. 그러니까 일단 위조죄가 된 거예요. 위조죄가 됐다. 자, 이를 스캔 따서 메일로 보냅니다. 메일로 보내는 것은 행사죄의 방법인 거죠. 그렇죠? 이것은 행사의 이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땡땡 땡땡 이거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이것처럼 스캔 떼서 메일로 보내는 것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조죄 하나, 행사죄 하나 경합범위 되는 거예요. 3번은 동그라미가 되죠. 자, 4번 작성 명의자 인장이 안날되지 아니하고 주민번호가 기재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반인이 봤을 때 그쵸? 진정한 것으로 오신케 할 정도 진정한 것으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한다면 위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미음번은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 앞 페이지에서 여기 2번에 2번 지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원본 인지가 중요하게 다퉈졌을 때 그 사본을 밑에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를 하였다면 위조가 될 수 있다고요. 맞죠? 될 수 있다고요. 안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X. 자, 그래서 문제가 뭡니까? 자, 옳은 것을 고르라 했기 때문에 기억, 디귿, 리을이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어요. 1번 보시면 파일은 문서가 아니죠. 그쵸? X. 자, 2번. 이건 총론교재 때 나오는 건데, 피해자 승낙할 때, 그쵸? 기한권자인 작성권한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시를 했다. 그리고 밑에 자신의 서명을 흉내내어서 대신 결제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작성권자의 지시 승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가 되는 거죠. 양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조죄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조각되는 거예요. 위법성이 아니고 구속요건 해당성. 왜냐하면요. 양해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총론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쵸? 자, 틀렸고. 자, 3번 보시면 원본 파일 변경까지는 초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에 허위 내용을 권한 없이 수정 입력했죠. 입력하는 순간 기수가 됩니다. 그렇죠?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원본 파일 변경까지는 요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요하지 않더라도 입력하게 되는 순간 추상적 위헌이 발생해버리기 때문에 기수가 된다. 답이 3번입니다. 자, 4번을 보시게 되면 신주 발행의 판결로서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이라고 그랬죠.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여전히 이퀄 유효다 이런 말 유효다. 따라서 여전히 유효이기 때문에 그 신주 발행 사실을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해서 기재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불실기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실기재가 된다 안 된다를 따질 때 그렇죠? 무효 사유인정 무효나 부존재 사유 그렇죠? 이거는 불실기재가 되지만 취소 사유는 두 가지로 나눠본다 그랬죠? 취소권 행사하기 전이냐 땡땡 취소권 행사 후냐 이렇게 나눠서
취소권 행사 전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건 유효죠. 여전히 이퀄 유효이기 때문에 그때는 부실기재가 안 되죠. 근데 취소권 행사한 후면 이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윗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부실기재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건 뭐다? 여전히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부실기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문서죄가 성립하려면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는 실제 해야 한다? 아니에요. 공문서, 이건 옛날 판례고요. 옛날 판례입니다. 지금은 뭐죠? 아주 옛날 판례예요. 지금은 공사문서 가리지 않고 실제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실제해야 한다 틀렸어요. 2번 문서 작성에는 작필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착각을 이용해서 명인으로 하여금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이런 간접정보 형태에도 된다. 그렇죠? 직간접 가능하죠? 자, 동그라미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교원실태 조사 카드는 기본 강의 때 많이 봤죠? 네, 복합문서라고 봤죠? 그랬을 때 이 교사명의 부분이죠. 교사명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문서가 아니고 사문서로 봤습니다. 그렇죠? X. 사문서로 바꾸셔야 됩니다. 학교장. 이 학교장 의견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학교장 의견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직업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공문서 쪽이고요. 이 교사명의 부분은 사문서 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복합문서라고요. 자, 죄수관계는 보호법익 수를 갖고 따집니까? 아니죠. 명인수죠. 작성 명인 수를 갖고 따집니다. 작성 명인.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6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자연인 아닌 법인, 단체의 명의의 문서에 있어서 그 문서 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는 상관이 없죠. 우리 앞에서도 사람 같은 경우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상관없다 그랬어요. 법인 똑같이 마찬가지로 실존 여부는 상관없어요. 맞는 말입니다. 2번 사문서 위조죄나 공정증서 원본 불결죄가 성립을 했죠. 그럼 여기서 기수가 되는 거예요. 일단 끊고요. 끊고 사후에 동의를 받았다, 추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빠꾸 후진은 없어요. 사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빠꾸 후진이 없다고요. 이미 성립한 범죄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전히 기수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기수니까 여전히 기수다 이런 말입니다. 3번 자, 진정한 문서의 4번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해서 일부 조작을 가해서 그 4번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것은 뭐다? 위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동일성 상실되는 거 그래요.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실되면 위조가 되죠. 위조. 동일성이 유지가 되면 변조가 되는 거고요. 자, 4번을 보시면 자, 두 번째 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 이거 담당 직원에게 이 직원을 날인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공문서 위조죄가 됩니까? 위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담당 직원은 권한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위조 못하고 변조 못하고 자격 모형 못해요. 권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조죄 간접적인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틀렸어요. 답은 4번입니다. 자, 7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거 풀었죠? 성립하면 기수가 된다 그랬어요. 사후에 이걸 받았다 할지라도 빠꾸 후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맞는 질문. 2번 진정한 문서로 작성하게 할 정도로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오신케 할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추상적 연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그 작성자의 명의자의 서명 날인이 있을 필요가 없죠. 2번 허민이거나 사망자라 할지라도 괜찮죠? 위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 틀렸고 그렇죠? 일반인이 오신케 할 정도가 된다면 그게 허민이든 사망자든 상관없어요. 답이 3번이 틀렸네요. 4번 자, 문서를 작성케 했을 때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되었잖아요. 그렇죠?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위조가 될 수가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자, 8번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이거 풀었죠? 지배인은 작성 권한 있는 사람이라 했어요. 권한 있는 자. 이기 때문에 뭘 못한다고요? 위조 X,
변조 X, 작용 모형 X 이랬어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위조나 작용 모형 작성죄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일단 끊고요. 끊고 2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거나 또는 권한을 남용해서 자기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 작성인 경우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뭐다? 위조, 변조, 작용이 안 돼요.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인장이 앞날되지 아니하고 기재 번호가 없다 할지라도 일반인이 봤을 때 오신케 할 정도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 형식과 외관을 갖추게 되면 위조죄에 객체될 수 있다는 거 맞죠? 3번. 자, 이혼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갑은 그 가정법원의 서기관이 교부한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과 관여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자, 여기 보세요.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하고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합문서죠. 앞에 건 공문서, 뒤건 사문서, 그쵸? 근데 뭘 떼어냈다는 거예요? 이혼신고서, 사문서를 떼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 이혼신고서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했다라고 했을 때 뭘 떼었다 붙였다는 거죠. 그쵸? 사문서를 떼었다 붙인 거예요. 공문서 놔두고 사문서를 떼었다 붙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다? 이혼신고서를 떼었다 붙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여기 나왔네요. 공문서가 아니죠. 공문서가 아니고 사문서를 바꾸셔야 돼요. 사문서를 변조하였다거나 행사했다라고 볼 수 있다. 변조입니다. 변조. 동일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변조 맞아요. 변조 맞는데 지금 떼었다 붙인 것은 공문서를 떼었다 붙인 것이 아니고 사문서를 떼었다 붙인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 변조죄다. 보시면 돼요. 3번에 틀렸습니다. 자, 10지지문 지문 대조표는 공문서죠. 사문서가 아니다. 맞습니다. 이퀄 공문서 쓰시면 되겠고 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1번 보시면, 자, 이거 아까 했죠? 기망해서 문서를 작성했다라고 했을 때 정당이 성립이 되었다 할지라도 의사에 반해서 작성되었다면 위조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2번 보조공무원이죠. 보조공무원이 결제를 받지 않고 직접 임의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위조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용하면 간접이 되는 거고요. 간접 병법이 되는 거고 이용하지 않고 직접 써버리게 되면 위조죄가 됩니다. 맞는 말이죠. 3번에 사업모인 사자 상관없죠. 그렇죠? 라 할지라도 사문서 위조가 성립합니다. 그렇죠? 성립한다. 근데 안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렇죠? 다만 사자명의 문서를 할지라도 작성 날짜가 생전 중일 때에는 사문서 위조가 된다라고 하는 지문은 옛날 지문이야. 옛날. 아주 한 20년 전에 이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례로 바뀌기 전에 옛날 판례였습니다. 옛날 판례 같은 경우에는 사문서 같은 경우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지금은 공사문서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허무인 사자명이라 할지라도 일반인이 봤을 때 진정한 문서라고 오신케 할 정도 의견이 된다면 위조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밑에 것처럼 나오면 틀려요. 옛날 판례란 말입니다. 답이 3번입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일반인이 봤을 때 진정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된다. 맞는 말이죠. 자, 10번 가볼게요. 다음 중 가로 안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권한이 없는 자가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란에 기재를 고쳤었다라고 했을 때 사문서 변조죄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인감은 공문서죠. 사용 용도란이 사문서란 말이에요. 사문서에 이 사문서의 기재를 쓴 것은 공문서 변제가 아니고 사문서 변제여야 돼요. X. 자, 갑선박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마치 을선박에 의해서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였다. 그래서 그 을선박의 선박 국적증서와 선박 검사 증서를 제출했다라고 했을 때 무죄행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안 된다. 왜 안 된가요? 권한 있는 자죠. 권한 있는 자가 용도 내렸었기 때문에 권한 있는 자가 플러스 용도 내로 썼기 때문에 부정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 강의 때 했어요. 3번 보시면 합동법률서 명의 공정증서도 공정증서로 보죠. 그쵸? 그쵸? 그래서 면탈을 할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부실기재 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휴대전화 가입을 위조했대요. 위조죄가 되죠. 일단 위조죄가 되는 것이고 행사 방법은 제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스캔 떠서 메일 보내는 것도 행사가 된다. 그렇죠? 행사가 된다. 말씀드렸고 경합범위 된다 그랬죠? 동그라미.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두 개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 문제. 다음 중 가로 안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병이 사망한 후에 병의 상속인 갑은 병이 생전에 을에게 명신탁한 W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반환을 을에게 요구하였다. 근데 을은 그 채권은 자신이 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지 명신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렇죠? 이때 갑은 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을 명의로 무슨 청구서를 작성해서 W은행에 제출했다. 위조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이러한 다툼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이 갑이 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쓰는 것은 위조로 본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맞는 지문이에요. 자, 2번을 보시면 갑은 을과의 동업계약에 따라서 갑 명의로 동업계약에 따라서 갑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을의 인장의 날인 낸 백지의 건축명의 변경 신청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에 그 위임 취지에 반해서 그쵸? 지금 동업계획이잖아요. 그쵸? 동업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 취지에 반해서 병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구청에 제출했다. 위조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권한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위임 취지에 반해 쓰게 되면 위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그렇죠? 자, 사진을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냈죠. 사진을 떼어냈다는 것은 동일성이 깨진 거죠. 동일성이 상실된 것이기 때문에 위조가 될 수가 있죠. 주민증은 공문서고요. 맞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자, 병은 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나이트클럽 명의를 을 앞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백지 양도 양수서 용지에 그 도장을 날인하여 을에게 교부하였는데 을의 부탁으로 위 서류를 보관하고 있던 이 갑이란 작자가 그렇죠? 이 갑이란 작자는 뭐죠? 여기서는 권한이 없는 자예요. 권한이 없는 자가 됩니다. 자, 그 의사에 반해서 그 서류에 병이 위 나이트클럽을 갑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에 기재하게 됐는데 이건 뭐가 되죠? 위조가 되는 거죠. 변조가 아니고 위조입니다. 권한이 없는 자가 의사에 반해서 쓰는 것은 동일성이 상실된 거죠. 그렇죠? 변조가 아니고 위조다. 위조. 답이 4번이 틀렸어요. 자, 12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이거 아까 했죠? 정당이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의사에 반해서 쓰게 되면 위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번도 객체가 되죠. 그렇죠? 자, 사진을 떼어냈다는 것은 동일성이 상실시켰기 때문에 변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뭐다? 동일성이 깨졌다고요. X 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3번. 자, 행위 당시죠. 변조 당시에 승낙 없이 한 것이라고 한다면 뭐가 된다? 변조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뭐 결과적으로 유리하다 아니다는 건 나중 문제잖아요. 그렇죠? 나중 문제고 항상 행위 당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항상 행위 당시를 놓고 따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답은 3번. 자, 13번 가보죠.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행사할 목적으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의 일부를 변조했대요. 그러면 공문서 변조죄가 됩니까? 사문서 변조죄가 됩니까? 이 사서증서를 잘 보셔야 돼요. 사서증서가 사문서의 공문서예요. 사문서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것은 사문서 변조죄가 되는 것입니다. 맞는 지문이죠. 동그라미.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접속효과가 되었으면 동시에 다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누구는 기재를 하고 누구는 기재를 안 해요. 그쵸? 그럼 뭐다? 허위가 되는 거죠. 허위. 동그라미. 다음 행사할 목적범 공문서 위조죄 변조한 목적범이죠.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그라미. 확정점을 요하지 않아요. 100% 거의 그래요. 자,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 뒤에 이혼 신고를 첨부하였는데 이걸 떼어냈다는 거야. 이혼 신고서를 떼어냈다. 이거 아까 했죠? 그리고 이걸 갖다 다시 붙였죠? 떼었다 붙였죠? 뭘 떼었다 붙였어요? 사문서를 떼었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 사문서 변조가 되는 거예요. 공문서가 아니고 사문서. 이것도 사문서입니다. 그렇죠? 사문서 변조 및 통행서죄가 되는 거예요. 틀렸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뭔가요? 옳은 것을 골라라. 답이 3번이네요.
14번 가보죠. 이건 뭐 총론 시간부터 보는 거 아닌가? 총론 시간부터. 그쵸? 간접적만 할 때. 일반인 가변이에요. 예비군 동대장 병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 훈련 사실을 허위 보고했다. 그래서 병명의 예비군 훈련 확인서를 발급하여 갑에게 주었다. 이 갑의 지식이 뭘까요? 뭐예요? 답이 이거죠? 3번이죠? 그렇죠? 간접 정보에 되는 거죠. 간접 정보. 여기 예비군 동대 방위병에게 주었다. 그렇죠? 이게 보조 공무원이죠? 이 보조 공무원이 이 사람을 이용한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보조 공무원은 무슨 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 정보에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이 범죄의 공범. 이거 적어야 돼. 총론 시간에 노트 강의부터 계속 했잖아. 그렇죠? 이 사람은 뭐? 허위 공문 작성죄의 간접 정범. 이 사람은 그 간접 정범의 공범. 설명은 그 기본 강의 간접 정범할 때 그때 했으니까 그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갑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자, 1번. 자, 물권적 합의가 없는 상태라 그랬죠? 그쵸? 이런 거 캐치하셔야 돼요. 근데 대리권 없이 또 했죠? 그래서 법무사를 기망해서 매수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서 그 등기가 완료됐다라고 했을 때 부실기지가 당연히 되죠. 그렇죠? 합의도 없고 대리권도 없고 기망했고 당연히 부실기지 아닌가? 그렇죠? 안 된다. 틀렸고. 그 다음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토지거래가 돼요? 안 되죠. 허가를 안 내주니까. 그렇죠? 그 안의 토지에 대해서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등기 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라고 했을 때 부실기지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지. 그렇죠? 됩니다. 동그라미. 자, 대장은 안 되죠. 대장은 공정증서가 되지 않아요. 공정증서 객체가 안 돼요. 객체.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탈락이다. 그래서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지 객체가 되는 거 하고 객체가 되지 않는 것은 기본 강의 때 판례 강의 때 많이 봤어요. 이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4번을 보시게 되면 여기도 보시면 통모하였다. 뭐 어떠한 의사도 없다. 취득 의사도 없다. 그 다음에 강제 집행 받을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랬다. 등등 해서 허위로 신고해가지고 이것이 작성 비치하게 되었다면 뭐가 됩니까? 불실기지가 되는 것이다. 그쵸? 동그라미. 거의 1번하고 비슷하죠? 1번. 1번도 뭐 물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했다. 그쵸? 밑에도 의사 없이 강제 집행을 받을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허위 신고해가지고 신청해서 작성 비치게 하였다면 불실기지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니은하고 리을 두 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두 개 더 볼게요. 자, 한두 개 더 보면 16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이것도 했죠? 이건 볼게요. 다른 상속인들과 합의 없이 지금 등기를 했는데 지금 가만히 중요한 말이 뭐죠?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상속분에 따라서. 내가 다 가진 게 아니고 그렇죠?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 등기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실기지가 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자, 2번도 보시게 되면 실제로 채권 양도라는 법률 행위를 했어요. 실제로 했단 말이죠. 했기 때문에 불실기지가 아니죠. 그렇죠? 불실기지가 아니다. 맞습니다. 자,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항상 행위 당시를 놓고 따진다 그랬죠? 경료 당시를 놓고 따진다. 행위 당시에는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았대요. 부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후에 이것이 부합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죄가 되죠? 죄가 됩니다. 성립합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고 말씀드렸듯이 이 대장이 있죠. 각종대장은 공정증서가 안 돼요. 공정증서 불실기질 할 때 불실기질이 객체가 안 돼요. 이 대장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답이 4번입니다. 자,
자, 17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일까 했어요. 자, 해외 이주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자,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했을 때 예,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 됩니까? 안 됩니까? 위장 결혼 되죠. 결혼은 돼요. 결혼은 죄가 되는데 이혼은 안 되죠. 그렇죠? 이건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 혼인은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실기재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예고 등기는 뭐 권리 의무 관계가 하등 무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고적 효력밖에 없는 거 예고적 경고적 효력밖에 없어요. 예고적 효력, 경고적 효력밖에 없고 하등 어떤 효력이 없어요. 이것은 설령 달리 기재했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자, 확정 판결은 중요한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이 중요한 내용을 진실에 반해서 쓰게 되면 불실기재가 돼요. 불실기재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 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실체적 권리관계 다르다 할지라도요. 권리관계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 유효한 등기일 때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까지 맞아요. 그렇죠? 까지 맞다. 맞다. 자, 이는 등기가 격려된 후에 동의나 추의가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항상 행위 당시에 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게 앞에서 어디서 나왔지? 여기잖아.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 당시에는 실질 권리관계 부합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이 즉시 죄가 된단 말이죠. 나중에 사후에 동의 추임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후에 실질 권리관계 부합한다 할지라도 기수이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지문 얘기하고 이 지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문을 끌고 내려보면 여기 마지막 줄이죠. 요 마지막 줄 요걸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후에 동의나 추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때는 하더라도 여전히 기수가 되면 영향이 없단 말이죠. 마찬가지란 말이 틀렸어요. 됐어요? 그래서 지금 틀린 것을 골라라 두 개죠. 두 개.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으니까 답은 2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